안녕하세요. 특수 공익요원 테이퍼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존보이드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고 모두가 좀비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을에 가득 찬 좀비들을 혼자서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박멸할 마을은 모든 맵인 타우벤부르크와 FEMA 캠프, 그리고 차이나타운과 차이나타운 확장 맵이라는 맵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차이나타운 확장 맵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빡센데다 좀비도 많은 만큼 이곳을 지나가려면 조심을 엄청 해야 됩니다. 시작 시점은 좀비 사태 발생 3개월 후이며 날짜 계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도 즉시 끊어주기로 설정해서 무기도 무기지만 보존 식량과 식수 확보에도 신경을 쓰도록 설정했습니다. 직업은 특수 공익요원답게 인서전트로 설정해줬습니다. 인서전트는 좀비 사태 발생 3일 전 게임의 배경인 녹스컨트리의 바이러스 좀비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는 블랙옵스로 투입되었다는 설정을 집어넣은 직업 모드로 조준과 재장전 스킬, 둔감함에 12포인트의 추가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퇴역군인보다 사기적인 직업 모드입니다. 자세한 건 나무위키 존보이드 모드 문서나 스팀 존보이드 창작마당을 검색해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특성 포인트는 시작 특성 포인트를 부정적 특성을 통해 300점 추가하는 모드를 적용시켜서 원하는 긍정적 특성들을 마음껏 넣을 수 있도록 늘려놨습니다. 추가로 사냥용 칼만 주는 부정적 특성인 현지 조달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게임이 쉬워질 것 같은데 저는 생존도 생존이지만 좀비 박멸에 중점을 두고 플레이할 거고, 무엇보다 존보이드는 게임 특성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게임 설정을 해놔도 그걸 믿고 나댔다간 한순간의 방심으로 캐릭터가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비랑 잘 싸우거나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물자를 많이 비축해뒀더라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캐릭터 외형은 전편에선 흑복 차림의 특수부대원처럼 입혔다면 이번엔 LAPD 스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경찰 특수부대를 참고해서 입혀봤습니다. 이번 작전에 쓸 총기는 MP5A3 기관단총과 USP 권총, 베넬리 M4 반자동 샷건입니다. 1일차 시작합니다. 게임은 웨스트 포인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 지점을 고를 때 타우벤부르크에서 시작을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의 경찰서와 총포상을 털어서 탄약을 충분히 챙긴 다음 타우벤부르크로 가서 해당 지역을 탈환하고 아래에 있는 FMA 캠프맵을 정리한 다음에 차이나타운과 확장맵까지 이동해 좀비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릴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전 1일차부터 16일차 새벽까지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6월 20일 녹화본 영상은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녹화할 때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고파서 식량을 먼저 구하기 위해 마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좀비들을 처리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저의 쇼핑을 방해하려는 찌끄레기들도 처리한 다음에 배고픔 지수 40포인트를 없애주는 맥앤치즈를 먹었습니다. 통조림과 물, 음료수까지 챙겨주고 총을 사용하기 전까지 무기로 써먹을 곡괭이도 구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총기에 장착된 플래시에 넣을 건전지도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한 녀석이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군요. 어쩔 수 없이 예절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2일차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80년대 차라 그런지 특유의 각진 외형이 마음에 듭니다. 불에 탔지만 완전히 제가 되지 않은 식료품점과 철물점을 털기 위해 저에게 몰려드는 좀비들을 마인크래프트 하듯이 곡괭이로 뚝 패고, 식료품점에선 음료수, 철물점에선 대형 망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일부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 경찰서로 향하던 중에 교차로에서 버려진 장갑차를 발견했습니다. 장갑차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는데 좀비들이 거머리처럼 들러붙네요. 은행 건물에서도 좀비들이 기어나오려고 해서 제가 미리 은행 안으로 들어가 좀비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장갑차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베넬리 M4에 들어가는 12게이지 산탄을 뭉탱이로 얻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경찰서로 향하던 중 경찰서 옆 도로 길바닥에 대형 망치가 떨궈져 있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서 슈퍼 곡괭이질을 시전하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주차장의 모든 경찰차 트렁크에서 3단봉과 12게이지 탄약을 추가로 얻고 경찰차로 좀비들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잊고 있었던 대형 망치를 주었습니다. 상태도 운전해서 아주 좋군요. 아직 밤 8시도 안 된 시간이지만 피로를 줄여주는 비타민이나 에너지 음료를 얻지 않아서 경찰차에서 미리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3일차입니다. 탄약을 얻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있던 좀비들을 저승으로 보내주고 제가 가진 총들과 호환되는 탄창과 탄약을 잔뜩 챙기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총포상으로 왔는데 좀비들이 뭉탱이로 모여있군요. 원래 타우벤부르크에 가기 전까진 총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근접 무기로만 싸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샷건을 쓰기로 했습니다. 총포상 안에 있던 좀비들까지 처리하고 탄약 정리를 하는 동안 벌써 밤이 찾아왔네요.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4일차입니다. 총포상 주차장에서 암행순찰차로 보이는 경찰차로 갈아타고 필수 의약품과 다른 식량을 얻기 위해 방해 요소들을 지옥으로 보내주고 약국에서 밀드로네이트와 과자, 음료수들을 잔뜩 챙기고 앞에 있는 카센터에서 건전지까지 챙겼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좀비들한테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타우벤부르크로 갈 겁니다. 제이슨 본 뺨치는 저의 현란한 운전 실력으로 좀비들 사이를 빠져나와 타우벤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타우벤부르크의 군사기지입니다. 군사기지답게 군용 차량도 많이 있네요. 주차된 군용 차량에서 탄약들을 야무지게 챙겨주고 총에 부착한 모든 전술 조명에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어둡지만 야투경을 쓰기 애매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지의 모든 구조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병영식당이군요. 주방은 옆 텐트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리얼을 비롯한 보존식품들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멀리 좀비 2마리가 있었군요. 곱게 보내줍시다. 여기는 통신시설이군요. 저쪽에도 좀비들이 있었군요. 여러 명이 덤벼봤자 어차피 특수 공익요원이 제 앞에선 한낱 잡밥일 뿐입니다. 아차차차차. 수색한 곳을 체크해줘야죠. 이 텐트는 무기고네요. 너무 피곤하니 수색은 여기까지. 자고 일어나서 이어나갑시다. 5일차엔 다 확인하지 못한 무기고 텐트에서 필요한 탄약들을 싹 다 수거했고 다른 텐트도 확인했습니다. 여긴 야전병원이군요. 나머지 2개의 텐트는 병영 막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6개의 컨테이너를 모두 열어서 확인했는데 모두 총기와 탄약, 군장, 의료용품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물론 좀비도 있었고요. 6일차엔 기지의 지휘본부로 추정되는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여기도 무기와 군장이 잔뜩 있었고 여기도 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2층은 좀비가 더 많이 있었고요. 지휘본부 수색까지 마치고 감시탑까지 확인한 끝에 군사기지 수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벌써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타우벤부르크의 민간인 거주지와 상가를 수색합니다. 여러분, 좀비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을 때 뭐가 제일 좋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사이렌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좀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를 수색할 때 좀비와 많이 마주칠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도 문이나 벽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온 좀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운이 좋은 건지는 몰라도 이틀 동안 아파트를 수색했는데 좀비가 건물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또 상가와 다른 주택들을 수색했는데 중간에 침입 경보기가 울렸어도 좀비들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고 나쁘게 말하면 유튜브 각이 잘 안 나오는 맵인 것 같았습니다. 11차엔 경찰서를 털었는데 여기 경찰서는 멀드로우의 경찰서와 외형부터 내부 구조까지 똑같은 건물이었습니다. 11일차 자정이 넘은 시간엔 군장점에서 텐트를 획득하고 군장점에서 밤을 보낸 다음엔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창고 라인은 좀비가 한 마리도 없었고 첫 번째 창고 라인은 좀비가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오후엔 웨스트포인트 총포상과 똑 닮은 총포상을 털어서 필요한 탄창과 탄약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12일차입니다. 오, 웬 옷을 벗은 커플 좀비가 있었네요. 왜 옷차림이 저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카센터입니다. 아이고, 손님들이 많이 계셨군요. 이제 집에 보내드립시다. 다음은 기가마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니 로즈우드에 있는 기가마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내부 수색을 다 끝내고 나서 식량 쇼핑 들어갔습니다. 13일차입니다. 진짜 좀비가 너무 적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좀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파민이 떨어지던 중에 서쪽으로 갈수록 좀비 숫자가 갑자기 눈에 띄게 늘어난 게 보였습니다. 이 맵에 좀비들이 어째서인지 서쪽에 몰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파민이 조금이나마 충전돼서 좋긴 합니다. 으이, 깜짝아. 14일차입니다. 타우벤부르크의 수색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알게 됐는데 여기는 공사장 구역에 좀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15일차엔 타우벤부르크 서쪽 끝에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확실히 좀비들이 오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네요. 타우벤부르크의 수색은 그렇게 15일차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좀비가 없고 재미없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16일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녹화본의 오디오 싱크가 정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기존 맵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여기엔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큰 상가 건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좀비도 제법 있는 곳이죠. 사이렌으로 좀비들을 불러 모으는 중에 갑자기 안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야가 너무 제한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옷가게 건물을 수색하려는데 침입 경보기가 울려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밖엔 안개도 짙게 깔려 있어서 밖에서 전투를 치르기엔 위험합니다. 하는 수 없이 건물 안에서 싸워야겠군요. 좀비들이 어디까지 다가왔을까요? 홀리 쉣, 꽤나 많이 오는군요. 하지만 저에겐 총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특수 공익요원이라 이런 상황에는 더욱 익숙합니다. 옷가게에서 한바탕 공성전을 벌이고 이제 주유소를 털어보도록 하죠. 아이씨 젠장,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침입 경보기가 2번 연속 울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무시하고 파밍이나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옷가게에서 경보기가 울렸었고 그 전에는 장갑차 사이렌으로 좀비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비들이 적게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햄버거 가게입니다. 좀비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네요. 응애! 아니었네요. 다음은 중고차 매장인데 좀비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FEMA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타워벤부르크와 다르게 이곳은 입구부터 좀비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보다 원활한 수색을 위해 좀비 소환수를 써서 몰려오는 떨거지들을 물리치고 장갑차는 사이렌을 켠 상태로 잠시 캠프 안쪽에 주차해 놓은 다음에 입구에 있는 구조물부터 차근차근 수색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장갑차 주위로 좀비들이 뭉탱이로 몰려왔네요. 날도 더운데 다닥다닥 붙어있지 마라. 보기만 해도 덥다. 여기는 차량 정비소네요. 여기는 빨래방입니다. 바로 옆엔 서점이 붙어있는데 혹시 몰라 뒤져봤지만 맥심 잡지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가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총포상처럼 생긴 가게인데 안에 좀비들이 있네요. 좀비들이 문을 뚫고 나오게 기다리며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이것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헤드샷을 날렸습니다. 안에 있던 한 마리는 제가 직접 뚝배기를 깼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막사로 만든 작은 가게였습니다. 식료품만 파는 줄 알았는데 선반에 죄다 책이랑 잡지밖에 없었습니다. 신선한 식품도 같이 파는 서점이네요. 트레일러로 구성된 가정집도 있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비가 한 마리 이상은 무조건 있는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여기는 병영 막사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막사는 무기고였습니다. 19일차까지 철조망 안에 있는 캠프의 모든 구조물과 철조망 바깥에도 있는 구조물까지 모두 확인하고 좀비들을 잡은 끝에 FEMA 캠프 수색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딕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모드맵은 아니지만 웨스트 포인트나 멀드로우 같은 스타팅 지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입구 부근엔 폐차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번엔 폐차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좀비들이 더럽게 많았습니다. 하수구 맨홀 뚜껑 구멍에 F킬라를 뿌리면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듯이 사이렌 좀 울렸더니 숲에서 좀비들이 기어나왔습니다. 마을 안쪽에서도 혹시 몰라 좀비 소환수를 썼는데 이 작은 트레일러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모양인지 좀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다 불러 모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날인 20일차에 가게 옆에 주차된 경찰차를 타고 마을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사이렌을 켜고 좀비들이 다 모일 때까지 가정집 수색을 했습니다. 좀비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와우. 확실히 전날보다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네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군요. 경찰차를 마을 중심부에 세워놓고 사이렌을 틀었습니다. 좀비들이 다 모일 때까지 저는 잠시 가정집 수색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모여? 이건 좀 에반데. 차이나타운 모드맵과 가까운 곳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은 마을인 줄은 몰랐습니다. 작전을 시작한 지 3주일이 지났습니다. 딕시에는 트레일러촌이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마을의 오른쪽 트레일러촌의 모든 수색과 좀비 박멸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넓은 주차장에서 좀비 사냥을 즐겼습니다. 이야, 이것 좀 보십시오. 차이나타운 모드맵이 가까이 붙어있는 동네라 그런지 좀비 숫자가 엄청납니다. 좀비들과 한바탕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나서 공중 화장실과 창고, 컨테이너, 주유소를 뒤지면서 숨어있던 좀비들을 다 잡아내고 다음 트레일러촌 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도 좀비가 있긴 했지만 넓은 주차장에서 사이렌으로 한번 어그로를 끌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정집에서 알루미늄 야구 빠따를 얻은 것을 끝으로 딕시 마을 수색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죄송. 드디어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기만 했는데도 좀비 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나타운의 좀비들과 신나는 파티를 조이고 즐겨보겠습니다. 사이렌을 틀고 왔는데도 많은 좀비들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피리 보는 사나이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1차 파티를 즐겼으니 잠시 쉬는 타임으로 트레일러와 텐트촌을 수색하겠습니다. 이 집은 저 작은 트레일러에 좀비가 뭉탱이로 있었네요. 근데 여기 있는 트레일러 집을 모두 수색했는데 하나같이 침실에 침대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매트나 이불 같은 것도 안 깔려 있었어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 전부 다 테토남 테토녀인지 맨바닥에 누워서 잤나 봅니다. 그럼 이제 2차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차엔 좀비들이 더 많이 눌러왔네요. 이런. 샷건 탄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MP5만으로 좀비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난번 웨스트 포인트 박멸 작전 때 마을 남쪽 출입로에서 있었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몇 시간 동안의 레이드 끝에 2차 파티를 끝내고 어떤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 건물은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차량 정비소군요. 여기서 알루미늄 빠따에서 브루클린 스매셔라는 강력해 보이는 이름의 빠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좀비 사냥을 하러 가기 위해 장갑차에서 미리 챙겨놨던
12게이지 탄약을 다시 주머니에 채웁시다. 이제 차이나타운 안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총소리 한 번 냈더니 양쪽 건물에 잔뜩 있던 좀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보행자 전용 길바닥에 누워있던 좀비들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사용하러 갑시다. 뭘 사용하러 가냐고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이렌이죠. 공습경보! 공습경보! 경찰력 정동원! 이야, 여전히 좀비들이 많이 튀어나오네요. 사거리 한복판에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좀비들을 때려잡는 저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야 잠깐만 장전 타임! 이렇게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튀어야 합니다. 인육 햄버거가 되기 싫으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쓰러뜨린 좀비가 두 다리의 힘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어 힘이 예사롭지 않은 놈이군요. 그나저나 이놈의 좀비들은 끝도 없이 몰려오는군요. 피와 시체 냄새가 방독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 북쪽에서만 잡은 좀비 숫자만 이 정도인데 이 맵 전체의 좀비 숫자는 어느 정도일지, 차이나타운 확장 맵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좀비들이 우글거릴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수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좀비를 많이 잡을수록 저의 도파민도 많이 올라가 행복해지니 괜찮습니다. 이제 구조물 수색을 다시 이어나갑시다. 여기는 무기고 막사입니다. 제가 필요한 탄창과 탄약 상자가 잔뜩 있죠. 한꺼번에 다 들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서 장갑차 트렁크와 무기고 사이를 몇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해야 했습니다. 25일차입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상쾌하게 좀비들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차이나타운 서북부 지역에서 좀비 소환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이쿠, 저의 압도적인 패기에 좀비 한 마리가 쓰러졌군요. 중간에 갑자기 사이렌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좀비들이 충분히 몰려들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좀비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현 시점까지 차이나타운에서만 잡은 좀비만 200마리는 넘을 것 같네요. 방금 막 300마리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죄다 고층 건물이라 그런지 좀비들이 뭉탱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동네는 얼추 정리된 것 같으니 좀 더 거리를 벌려서 사이렌을 안 켜지잖아? 작동이 안 돼! 하는 수 없이 경적을 써야겠군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경적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어그로가 잘 끌리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사이렌이 최고입니다. 마침 여기에 또 다른 경찰차가 있었군요. 얘를 제물로 바칩시다. 왔어요. 경찰차를 제물로 던져놓고 좀비들이 많이 모일 때까지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저의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좀비들이 저의 뒤를 따라왔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따라오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볼까요? 오우, 홀리 쉣, 정말 징그럽군요. 자, 모두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주 시원시원하게 쓸려나가네요. 이렇게 많은 좀비들을 보니까 존보이드의 유명한 모드 중 하나인 호드나이트 모드가 생각나는데 나중에 한번 호드나이트 생존기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다시 12게이지 산탄을 충전하러 장갑차로 돌아왔습니다. 충전 다 했으면 다시 출동합시다. 경찰차가 있는 곳까지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마 그 경찰차도 사이렌이 꺼진 모양입니다. 오우야, 이건 도대체 무슨 드립을 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또 많이 왔네요. 오늘은 진짜 하루종일 좀비만 때려잡았습니다. 근데 이 경찰차 진짜 사이렌 다시 안 켜지... 오우씨, 뭐야! 사이렌 시스템 멀쩡하네요. 자, 그럼 이제 경찰차는 여기다 놓고 다시 광란의 파티를 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생각보다 좀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네요. 어우, 피곤해. 빨리 돌아갑시다. 좀비들이 다시 올 상황을 대비해 차를 멀리 주차해놓고 야식으로 소고기 통조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굿나잇, 굿모닝. 26일차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웬만한 숫자의 좀비들을 거리에서 다 때려잡았으니 오랜만에 건물 수색을 해야겠습니다. 오! 여긴 아직 건물에 좀비들이 많이 남아있군요. 안전하게 밖에서 처리하고 실내로 진입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메라를 파는 가게군요. 야, 조용히 해!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꺼져! 여기는 누가 봐도 옷가게였습니다. 여긴 뭐지? 오락실인가? 2층은 별거 없네요. 여기는 컴퓨터 매장인가 봅니다. 문제의 식당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꼬라지가 말이 아니군요. 화장실에 좀비가 남아있나 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으로 갑시다. 저 좀비가 뚫고 나온 곳으로 추정되는 방으로 들어갑시다. 깜짝 놀랐네. 여긴 기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좀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2층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래도 3층에서 들리는 소리 같습니다. 어디지? 여긴가? 아니네. 여긴가? 여기도 아니네. 그럼 설마 여기? 뭐야, 여기도 아니잖아. 뭐지? 설마? 아이씨, 여기 있었네. 꺼져! 다음 건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긴 병원 같군요. 1층은 시체밖에 없으니 클리어. 2층으로 올라갑시다. 여기는 CD와 기타 같은 악기가 있는 것을 보니 악기 상점인 것 같습니다. 1층도 악기 상점이네요. 2층 반대편에 판자로 막아놓은 문이 있었는데 안에서 알랍 소리와 좀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자를 다 뜯어내고 문을 열렸는데 안쪽에도 판자를 붙였다고 뜨는군요. 대형 망치로 문을 부수니 이번엔 세탁기와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엄청 철저하게도 막아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 마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 마리가 더 있었네요. 브루클린 스매셔 성능 테스트 좀 해볼까요? 굿! 3층은 공사 중인 곳이라 건질 게 전혀 없었고 4층은 옥상이었습니다. 27일 차입니다. 탄약 정리 한번 해주고 다음 가게를 수색했습니다. 여긴 술집이네요. 이 건물은 2층부터 3층까지 술통으로 도배해놨네요. 여기는 편의점입니다. 건물 수색 끝났으면 다시 좀비 소환 파티를 시작합시다. 이번 파티는 차이나타운 동북부에서 열었습니다. 서부구역만큼은 아니어도 여기도 좀비들이 꽤 많네요. 자, 그럼 건물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사이렌을 울려볼까요? 좀비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귀찮긴 하지만 아까 엄청 많이 잡아서 그런지 좀비가 많이 안 왔네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건물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곳은 거대한 음식점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서 있고 2층은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식당이 자리 잡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좀비가 없군요. 다음은 총포상입니다. 안에 좀비 3마리가 있었고 여기선 9mm 확장 탄창과 9mm 12게이지 탄약 상자를 챙겨서 총포상과 경찰차 트렁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가득 실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가게는 비디오 판매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색한 가게는 총포상처럼 금속 셔터가 내려져 있었는데 뭐하는 가게인지는 몰랐습니다. 여기는 좀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가게입니다. 여기는 보아하니 펫샵이군요. 2층엔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곳인지 아님 생체 실험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의료시설과 펫샵 주인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침대에서 자야겠습니다. 29일 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럴 땐 여자친구와 첫눈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제 곁엔 여친 대신 좀비 시체만 뭉탱이로 있네요. 슬픕니다. 이곳은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야외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복싱 경기장과 운동기구가 갖춰진 곳이죠. 와, 짐볼도 구현해놨네요. 여기는 철물점이군요.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요? 에? 비행기? 여기 비행기 경락고인가? 1층도 그러더니 2층에도 좀비들이 한 방에 잔뜩 모여 있었군요. 다음으로 한 일은 보행자 전용도로 깊숙한 곳에 경찰차를 놓고 사이렌을 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비가 꽤 많이 튀어나오네요. 경찰차는 잠시 내버려두고 저는 상가 건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가게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모텔 같습니다. 좀비들이 어느 정도 모였으니 바로 없애줍시다. 경찰차를 간신히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빼내고 야간 수색을 위해 시원하게 에너지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곳은 식당입니다. 1층부터 2층까지가 식당이고 3층은 식당 주인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었습니다. 옆 건물은 제과점입니다. 여기도 2층까지가 제과점이고 3층은 가정집과 공중 화장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피곤하니 오늘은 여기서 자도록 합시다. 30일차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 건물엔 다른 가게도 들어서 있었는데 피자집과 마트 비스무리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책 코너에서 맥심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무려 2권이나 발견했습니다. 오, 나이스. 맞은편 건물엔 뭐하는지 알 수 없는 가게와 귀금속 판매점, 옷가게, 카페가 있었습니다. 은행과 비슷한 가게도 있었는데 직원 전용 탈의실과 2층에 각종 경찰용과 군용 군장은 물론 탄약과 무기도 잔뜩 있었습니다. 3층은 뭐지? 도박장인가? 여기는 카센터네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길래 좀비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프로판 토치와 금속판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 용접기구를 파는 가게 같았습니다. 여기는 개인 병원이군요. 이 건물은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접기구점과 개인 병원이 있던 건물의 3층으로 올라왔는데 여긴 좀비들이 뭉탱이로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겠습니다. 31일 차입니다.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햄 통조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이 좋군요. 아까부터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길래 짜증나서 커플 좀비들을 참교육했습니다. 다음엔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방황하는 좀비들을 제거하고 마침 주차장에 경찰용 장갑차가 있어서 이걸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 철조망 때문에 좀비들이 오지 못하는 것 같군요. 바로 철거하고 뒤로 빠집시다. 이렇게 좀비들이 일렬로 질서를 지켜가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남쪽에서 몰려오는 좀비들을 빠짐없이 처단하고 이제 장갑차 주위로 몰려든 좀비들을 때려잡으러 갑시다. 와다다다다다다. 다음으로 수색한 건물은 공연장까지 갖춘 큰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이렌에 응답하지 않았던 커플 좀비를 저승으로 보내줬습니다. 32일 차입니다. 오늘부터 차이나타운 서부구역의 아파트 일대를 전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사이렌으로 수많은 좀비들을 지옥으로 보내줘서 건물의 좀비는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오전 9시 30분에 먼저 들른 아파트는 1층부터 옥상까지 수색한데 총 10시간 30분이 걸렸고 이 아파트 안에 남아있던 좀비는 총 5마리였습니다. 다음 아파트입니다.
여기선 밤 10시 50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중간에 잠을 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10시간 40분이 걸렸고 남아있던 좀비는 총 14마리였습니다. 다음 아파트는 오후 12시 10분을 시작으로 총 8시간 20분이 걸렸고 남아있던 좀비는 총 8마리였습니다. 서부구역의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새벽 5시 10분부터 총 7시간 30분 동안 수색했고 총 3마리의 좀비가 건물에 남아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파트가 아닌 건물을 수색하게 되네요. 여긴 뭐지? 차량 정비소인가? 사방에서 좀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역시나 6마리의 좀비가 남아있었고 오 이런 더 있었네? 어딜 감히 그냥. 제가 제물용으로 사용하던 경찰차가 슬슬 맛이 간 것 같아서 아까 주차장에서 사이렌 켜는 용도로 썼던 경찰용 장갑차에 탄약과 탄창들을 모두 옮겨줬습니다. 35일 차입니다. 아침부터 차이나타운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기차 정비시설로 보이는 곳에서 좀비들을 불러 모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잠깐만 살려주세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요. 자 여기엔 뭐가 있는지 봅시다. 각종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고 용접기구도 많이 있네요. 확실히 기차를 정비하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굳은 날씨에도 주변 건물과 기차 차량을 모두 수색했고 다시 한번 광란의 파티를 열어 제꼈습니다. 내 눈! 야투경을 쓰고 있어서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눈뽕이 오지는군요. 하지만 특수 공익요원은 이딴 것쯤은 가볍게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나저나 여긴 공장구역 같은데 좀비들이 더럽게 많네요. 이런 야투경의 건전지가 다 됐군요. 번개도 내리치고 있으니 눈뽕 방지를 위해 전술 조명을 켜야겠습니다. 네? 특수 공익요원은 번개가 번쩍여도 야투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36일차 새벽 2시가 돼서야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서서 그런지 비가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야투경의 건전지를 바꿔주고 야식으로 감자칩과 복숭아 통조림을 먹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 이 커다란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근데 건물 이름이 시멘스?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 만드는 공장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출입구를 살펴봤는데 역시나 좀비가 뭉탱이로 있었네요. 출입구에 있던 좀비들만 잡으려고 했는데 총소리를 듣고 다른 곳에서도 좀비가 몰려오네요. 아 이제 그만 와라 좀. 이제야 건물 수색을 하게 되네요. 이 안에도 좀비가 많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실례합니다. 꺼져. 근데 시설들을 보아하니 침대 만드는 곳은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좀비만 잡으면 땡입니다. 오 이런 큰일 날 뻔했네. 37일차입니다. 이곳은 즉석식품들이 많은 것을 보니 즉석식품을 만드는 공장 같았습니다. 공장 3층엔 각종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얻기 어려운 무기 중 하나인 카타나를 얻었습니다. 사무라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군요. 다음은 차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하마터면 인육 샌드위치가 될 뻔했습니다. 어디 보자. 카타나 성능 테스트 좀 해볼까요? 다른 공장 건물을 수색하기 위해 좀비 소환수를 써서 근처 숲은 물론 건물 안에서도 기어나오는 좀비 떼거지들을 청소하고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도 좀비가 꽤 있군요. 이런 다 꺼져! 꺼지라고! 응애! 다 뒤지란 말이야! 이 건물은 2층에 좀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침착하게 저의 현란한 검술로 좀비들을 모두 베어내고 38일차에 주변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엄마야! 여기는 뭐지? 공연장인가? 이 건물은 전시관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이 서점이고 2층은 오락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차역이네요. 39일차입니다. 공장 인근의 비닐하우스를 모두 수색하고 석유화학 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아이고 창고 안에 직원들이 있었군요. 겉보기엔 크기만 할 뿐 되게 조용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숨어있는 좀비가 더럽게 많았습니다. 이런 데를 살펴볼 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날 밤엔 주유소에서 좀비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40일차 아침에도 좀비 떼거리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맥심 잡지를 3번째로 얻었습니다. 기분도 좋으니 좀비들과 함께 광란의 파티를 즐겨보도록 합시다. 파티가 끝난 줄 모르고 뒤늦게 참석한 좀비들까지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장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샅샅이 살펴본 결과 좀비는 없었고 오랜만에 수염을 밀고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어떤 큰 건물을 발견했는데 어우씨 젠장 모래주머니를 넘다가 넘어졌는데 오른쪽 허벅지가 살짝 까졌습니다. 아무튼 이 건물 1층엔 웬 금괴가 있었고 무기고엔 좀비들이 숨어있길래 카타나로 참수시켰습니다. 2층과 3층도 둘러봤는데 여긴 왠지 커다란 별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별장에서 자겠습니다. 41일차입니다. 차이나타운 남부구역을
전부 클리어하고 오랜만에 장갑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얻거나 다 쓰고 빈 탄창에 9mm 탄약을 채워주고 경찰용 장갑차에 있던 탄약들을 전부 장갑차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확장맵 입구 부근에서 사이렌을 틀어 좀비들을 유혹했습니다. 처음엔 기껏해야 수십 마리가 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체감상 수백 마리는 몰려왔습니다. 확장맵 입구에서만 이 정도인데 안쪽엔 얼마나 많이 있는 걸까요? 좀비 소탕을 끝내고 주유소에서 에너지 음료와 먹을 것들을 챙기고 다음날까지 차이나타운의 나머지 건물들까지 수색하면서 42일차 오전에 차이나타운 박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갑차가 들어갈 수 있게 입구를 넓혀주고 본격적으로 차이나타운 확장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의 폐차들과 각종 구조물들 때문에 일반 차량도 운전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색한 곳은 수영장까지 있는 커다란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물이 없네요. 빠샤! 이제 사이렌을 틀어봅시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많은 수의 좀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야, 이것 좀 보십시오. 거의 100마리는 돼 보이지 않습니까? 와다다다다다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이제 사이렌을 끕시다. 사이렌을 껐는데도 잔챙이들이 간간히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긴 주상복합 아파트 느낌이 나는 건물이었는데 1층엔 회전 초밥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2층부터는 가정집이었는데 4층은 복도 중간이 막혀 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단 해골 표시 해놓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여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43일차 아침이 올 때까지 밤을 샜습니다. 장갑차에서 12게이지 탄약을 재충전하고 근처 길가에 버려져 있던 경찰차를 몰고 가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이번엔 좀비들이 얼마나 모일지 숨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와우, 징글징글하네요. 이제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휴, 더럽게 많네 진짜. 뭉탱이로 몰려드는 좀비들을 싹 다 소탕하고 건물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이 건물은 길이가 워낙 길어서 1층과 2층에 오락실이 들어서 있는 구역도 있었고 가정집은 물론 볼링장도 있었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소파와 안내 데스크가 있는 로비와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1층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호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건물은 제가 차고지로 들어와서 처음엔 무슨 건물인지 몰랐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이라 그런지 좀비도 잔뜩 있었습니다. 다 꺼져! 으아야! 어우씨, 주님 만나러 갈 뻔했네. 그렇게 밤늦게까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좀비도 때려잡고 쇼핑도 알차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45일 차네요. 백화점을 나온 뒤엔 경적 소리로 좀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샷건 난사를 시전했습니다. 오, 여기에 경찰차가 있었군요. 에용. 안전하게 전투를 치르기 위해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좀비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절 따라오던 좀비들은 카타나로 모두 썰어졌고요. 이제 다 모인 것 같으니 좀비들의 관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너무 많은데? 밖에 나가서 싸웁시다. 다 덤벼 이 그지 깽깽이들아. 이번 전투도 꽤나 길었습니다. 야, 이제 꺼져 좀. 이제 건물 수색을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좀비들이 워낙 많았는지 사이렌을 끈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비들이 내려왔습니다. 숨어있는 좀비도 왜? 아무튼 이 건물은 클리어. 46일 차입니다. 이 건물은 1층에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당연히 2층부터는 가정집이었습니다. 4층은 입구가 철저히 막혀져 있는 데다가 철거가 안 돼서 벽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좀비가 잔뜩 있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엔 포도주 2병을 들이키고 꽐라가 돼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47일 차입니다. 아파트 5층까지 확인하고 옥상에서 경치 구경을 했습니다. 저 건물은 완전히 불에 타버려서 수색이 불가능하겠군요. 오, 저기에 경찰차가 있군요. 오늘도 힘차게 파티를 조이고 즐겨봅시다. 와, 이번엔 군인 좀비들이 많이 찾아왔네요. 저 군인들은 아무래도 차이나타운에 배치되었다가 좀비들한테 전보당해서 좀비가 됐나 봅니다. 사이렌이 중간에 꺼져 있었는지 많은 좀비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소리로 다시 어그로를 끌어서 저놈들을 쓸어버리고 마침 인근에 또 다른 경찰차가 있길래 이걸 재물 삼아서 좀비들이 몰려오는 족족 샷건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더럽게 많네. 이번 전투는 자정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48일부터 49일차 오후까지는 좀비들과의 대규모 전투를 피하고 주변의 건물들을 수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수색이 지루해진다 싶으면 사이렌으로 좀비들을 불러 모아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여긴 진짜 기존의 차이나타운보다 훨씬 더한 마골인 것 같습니다. 사이렌을 틀 때마다 좀비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특수 공익요원이어도 이렇게 좀비가 많이 몰려오면 솔직히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좀비들과의 한바탕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벌써 작전을 시작한 지 50일이 됐더군요. 그나저나 이 아파트의 옥상까지 수색하고 나서 다시 내려가려는데 이상하게 계단 밑으로 내려가지지 않았습니다. 버그인가?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내려가라는... 오, 이런...
짜잔! 주님의 은총을 받아 부활했습니다. 제가 리스폰한 곳과 제 시체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엄청 먼데다 여긴 한 번도 수색하지 않은 곳이라 좀비들이 뭉탱이로 많으니 최대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와 가방 속 내용물들을 전부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비가 시체 파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물건 다 챙기고 나서 주변 건물 수색을 마저 했습니다. 51일차입니다. 경찰차로 다시 한번 좀비들을 소환시켜서 제가 살펴볼 건물과 주변 거리에 있던 좀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아이 깜짝아. 52일차 아침이네요. 깨워줘서 고맙다. 이날에도 눈에 경찰차만 들어왔다 하면 사이렌을 켜서 좀비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건물 수색을 하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장갑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장갑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로의 폐차들을 분해시켜주고 다른 장애물들도 열심히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멀쩡히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있으면 얘를 운전해서 장갑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 치워줬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장갑차에 탄약과 탄창, 음식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색할 구역과 가까운 곳에 장갑차를 세워두면 탄약이나 탄창, 먹을 게 떨어졌을 때 바로 달려와서 재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보자. 이 길은 막혔으니 양옆에 설치된 철조망을 구멍내고 좀비 소환수를 씁시다. 이야, 아직도 이렇게 좀비가 많이 남아있네요. 앞으로 이 짓을 몇 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사이렌을 안 키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 그러면 좀비들을 한꺼번에 잡아내서 보다 편하게 건물 수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좀비 수십 마리에게 둘러싸일 수도 있어요.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좀비들과 싸웠던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전투는 더럽게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야겠습니다. 54일차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경찰차를 적당한 곳까지 끌고 와서 사이렌을 켜고 좀비들이 모일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잔챙이들이 계속 몰려오네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때 좀비들과 싸웠던 시간은 약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당시 녹화할 땐 체감상 반나절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55일차 오후까지 가정집과 상가 건물을 수색하면서 숨어있는 좀비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6시 10분부터 또 대규모 사냥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직후인 55일차 밤부터 60일차 오후까지 저번처럼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열심히 게임을 하는 동안 중간에 제 캐릭터가 좀비한테 물려 며칠 동안 서서히 좀비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5%의 감염 확률을 보이는 찢어진 상처를 입어서 제발 좀비로 변하지 않길 기도하며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제 캐릭터가 좀비로 변해서 솔직히 그때 당시엔 작전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세 번째 캐릭터를 생성했고 좀비가 된 저의 2호기를 시체로 만들어줬습니다. 아무튼 빨랑빨랑 움직입시다.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수색하는 과정은 그동안 많이 보여줬으니 제가 보여주고 싶은 곳만 빼고 다 스킵하겠습니다. 어이쿠 깜짝아. 62일차입니다. 이번엔 경찰차가 아닌 군용 장갑차로 사이렌을 켰습니다. 참고로 얘는 제가 가져온 장갑차가 아닙니다. 원래 여기에 버려져 있던 차였습니다. 이번엔 좀 적게 오려나 했는데 제 예상대로 저번 전투 때보단 적게 왔습니다. 이 정도면 좀비가 적게 온 겁니다. 그동안 많은 좀비들이 전부 쓸려 나갔으니 사이렌을 켜도 이제 좀비들이 적게 오겠죠? 아이씨 정말 그지 같네 진짜. 이제 오지 마라. 63일차입니다. 눈이 쌓일 정도로 내리는 걸 보니 이제 계절이 완전히 겨울로 넘어왔군요. 이날은 확장맵 출입구로 돌아가 북쪽 구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식량 창고인 것 같네요. 마침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여긴 대피소 식당인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배치된 군인들의 병영 식당이 아닌가 추측했지만 주변에 병영 막사 같은 게 없는 걸 보니 피난민들을 위한 급식소 같았습니다. 사이렌을 또 써먹을 일이 있어서 철조망을 뚫고 주유소 앞에 있던 경찰용 장갑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저기 판자로 막아놓은 이 건물 앞에서 사이렌을 켜볼까요? 역시나 좀비들이 기어나오는군요. 무턱대고 들어갔으면 주님 만나러 갔겠네요. 그렇게 사이렌을 켰는데도 아파트 안엔 좀비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심지어 복도도 쉽게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수색이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다음날까지 밤새면서 수색했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끊겨져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64일차입니다. 도로를 막아놓은 장애물들을 치우고 있었는데 여기가 종합병원 앞 도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합병원은 뭐다? 마굴이다. 마굴은 뭐다? 무조건 좀비들을 밖으로 꺼내서 없애고 들어가야 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좀비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와우, 엄청나네요.
이야, 좀비들 행진하는 거 보십시오.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65일차 오전 8시 30분이 돼서야 들어갔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살벌함이 느껴졌는데 병원 내부는 웨스트포인트 확장맵의 종합병원보다 훨씬 더 크고 리얼했습니다. 시체 가방과 널브러진 의자 선반까지 구현해 놓은 데다 대낮인데도 전기가 끊겨 있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이런, 살려주세요. 병원 수색은 총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좀비들도 튀어나와서 병원이 겁나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휴, 드디어 끝났네. 67일차 저녁에 어느 커다란 식당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안쪽에 좀비가 있는 건 물론이고 밖에서도 좀비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것들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홀리쉣! 2층에 좀비가 잔뜩 있었군요. 덤벼라 이 잡것들아! 여러분, 밖에서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이렇게 실내로 진입하면 인육 햄버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숨어있던 좀비들을 모두 잡아 처리했으니 오늘은 술 한 병 들이키고 한숨 자겠습니다. 68일차입니다. 눈 뜨자마자 건물 수색을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색 장소로 이동하다가 때깔 좋은 스왓 전술 차량을 발견하고 이걸 좀비들한테 제물로 바치는 사이에 열심히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창고를 모두 다 뒤져보고 어느 정도 모였는지 확인해봤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좀비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아우, 징글징글하네.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더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심지어 이것도 다 안 온 거예요. 뒤늦게 몰려온 좀비들도 많았거든요. 이쯤 되면 그만 올 법도 한데 수도관이 터진 것 마냥 좀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근처에 좀비를 로봇 마냥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도 있는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오늘 밤은 그냥 악몽을 꿨네요. 밤도 다 생김에 주변 건물을 빠르게 뒤져봤습니다. 이제 69일 차네요. 이날은 오후까지 건물 수색을 하다가 주운 도끼로 전술차가 지나다니기 좋게 가로수를 몇 그루 베어내고 적절한 곳에 차를 배치해서 사이렌을 틀었습니다. 이젠 좀 줄어들었을 법도 한데 좀비들이 여전히 많았었습니다. 이 차이나타운 확장맵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되길래 좀비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웨스트 포인트의 설정상 인구 4,000명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밤새지 않고 한숨 자고 싶어서 뒤따라오는 떨거지들을 제거하고 차 안에서 자긴 했지만 오랜만에 눈 좀 붙였습니다. 70일차입니다. 이날 아침에도 한결같이 경찰차를 제물로 바쳐서 좀비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음에 스왓 전술차를 제물로 바쳐서 좀비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는 확장맵 서쪽 끝에 위치한 경찰서를 수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잠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잤습니다. 경찰 특수부대 옷을 입고 유치장에서 잠을 자니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71일차입니다. 건물 안에 좀비들이 있길래 사이렌을 틀어서 좀비들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금속 셔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뒷문으로 몰래 잠입해 처리했습니다. 사람 귀찮게 하는 것들이군요. 이 건물 옆에 서점이 있길래 싹 다 훑어봤지만 아쉽게도 맥심 잡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건물은 카페였는데 여긴 좀비들이 안에 꽤 많이 남아있어서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72일차입니다. 63일차 때 수색했던 아파트와 비슷한 분위기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쉽게 지나다닐 수 없게 장애물을 여기저기 설치한 것부터가 그 아파트와 빼박 닮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긴 1층 복도만 지나다니기 힘들었고 2층부터는 깨끗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안 끊겨 있었고요. Help us,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이제 차이나타운 확장맵의 3분의 2 정도를 탈환했군요. 73일차입니다. 아침에 주유소에서 좀비들을 요단강으로 보내고 여기서 맥심 잡지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군요. 그럼 한번 시원하게 사이렌을 틀어봅시다. 총알 받아라! 여긴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을 하나하나 수색하다 보니 어느새 7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으악! 이번엔 여기서 사이렌을 틀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수색을 한 적이 없는 곳이라 역시나 좀비가 더럽게 많았습니다. 작전을 시작한 지 무려 74일이 지났는데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군요. 저기도 경찰차가 있네요. 얘도 한번 써먹어 봅시다. 아이고, 줄줄 나오네요. 그럼 잠시 여기서 저녁 식사 타임을 가지고 이제 헌팅하러 갑시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영업시간 끝났는데 왜 자꾸 기어나오는 거야? 75일차입니다. 오늘은 사이렌이 달려있는 긴급 차량을 무려 3대나 발견해서 이 차량들 모두 좀비 소환수를 켜놓고 잠시 대기했습니다. 좀비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전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사이렌을 킨 긴급 차량 3대 중에서 좀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차량은 대한민국 경찰차였습니다. 묘하게 국뽕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K경찰이다. 물론 이 차량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76일차입니다. 이날도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좀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사랑을 받고 빠르게 건물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건물부터 난장판이 된 건물까지 다양한 상가 건물을 수색했고 맥심 잡지도 또 얻었습니다. 77일 차에도 78일 차에도 건물 안에 숨어있던 좀비들을 찾아내 제거하고 특히 78일 차엔 총포상에서 오랜만에 카타나를 얻었습니다. 이 손맛 그리웠습니다. 79일차 기준 앞으로 제가 더 살펴봐야 할 건물들입니다. 몇 개 안 남아 보이지만 저 건물들 중 몇 개는 크고 높은 건물도 껴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빨리 이 영상을 편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리고 싶습니다. 존보이드 웨스트 포인트 편을 올린 지 3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80일차에 맥심 잡지를 또 얻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군요. 근데 여긴 뭐 하는 곳이죠? 뭐야, 여기도 맥심 잡지가 있네? 이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은 정말 기이한 곳입니다. 희귀한 확률로 발견되는 맥심 잡지를 지금까지 누적으로 총 7건이나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개방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결말을 보여줘야 되겠군요. 81일 차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아파트 하나만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도 수색하려다가 좀비들한테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이런, 어딜 감히? 82일 차부터는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숨은 좀비들을 소탕하고 중간에 맥심 잡지도 읽어주며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그렇게 작전 84일 차인 12월 23일 차이나타운 확장맵의 마지막 가정집까지 모두 수색하며 타워벤부르크부터 차이나타운 확장맵까지의 기나긴 박멸 작전 여정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이번 작전은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 특히 차이나타운의 확장맵은 마굴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폐차들과 쓰레기들, 밀집한 높은 건물들과 그에 걸맞는 엄청난 좀비 숫자. 여긴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